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군의 총격을 받으며 공동경비구역 남한 쪽으로 탈출한 북한군은 현재 중태입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이 발사된 것은 처음인데 이 지역은 유엔 사령군 관할이어서 한국군은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초긴장을 하게 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이 뇌물을 받고 러시아에 미국 우라늄 채굴권을 주는데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은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의 근원지인 위키릭스와 대선과 관련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몰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넘버 2맨에서 넘버 1맨으로 가려는 야망의 수순이라는 말이 오늘 아침에도 들립니다. 엘라바마주 로이모어 상원 의원 후보에게 16살 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5번째 여성이 나왔습니다. 모어 후보가 소녀들에게 치근거려 과거의 큰 쇼핑몰에서 그의 접근을 금지했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정치계의 압력이 강해지지만 지지 기반도 단단합니다. 이 이슈는 복음주의 결혼관이나 연애관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음주의의 상당수는 지금도 10대 소녀와 성인 남자의 연애와 결혼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미국에 이어 축구의 파워하우스 이태리도 2018년 월드컵 진출 경기에서 탈락했습니다. 1958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군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조곤조곤하게 말을 그 비행기에 서서 잘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지금부터 기자회견 합시다 하고 에어포스 원 안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있는 묵는 객실로 들어가는 통로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은 항상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자 별로 꺼리낌 전혀 없이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의 연관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나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질문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땡큐 하면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몸을 돌려서 본인의 대통령 객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돌아섰는데 그 옆에 세라 허카비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이 함께 서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내 대해서 답변을 다 하자 세라 허카비 이제 30대죠 세라 허카비가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잘했어 하는 식이에요. 여자 30대가 나이 한 2배는 많은 대통령에게 아주 잘했어 하는 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어깨를 툭툭툭툭 치는 그런 것. 역시 미국은 미국이야 하는 분위기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하고 때로는 좋은 말 듣기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아첨하는 사람을 아주 예뻐한다고 하고 모든 지도자의 거의 공통점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성 잘했어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일상인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 미국의 판문점 비무장지대 이쪽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사건이 하루 동안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또다시 한국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쪽에서는 사실은 총을 발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북한군이 남한 쪽으로 넘어오면서 북한군이 넘어가는 자신들의 군인을 향해서 총을 쐈고 한국은 총을 쏠 수 없었고 왜냐하면 휴전협정 위반이니까요. 그리고 그쪽에서의 통솔권을 이제 유엔 사령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번에는 이제 북한군이 넘어오는 곳이지만 그곳이 또 그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며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려고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이 그 비무장지대에서의 이런 사건을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것이죠. 월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만은 얼마 전에는 부통령도 갔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갔었고, 국방장관도 갔었고, 사진도 찍고 망원경도 보고 했었던 그쪽에서 이제 북한군이 넘어오다가 총을 40발이나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속수무책으로 그거 뭐냐,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한국 측에서는 그 국방장관이 그건 당연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 북한은 2013년도에 휴전협정 무효를 선언했었던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오후에 그 북한군이 무장을 하지 않고 혼자 운전을 하고 북한 그 집을 타고였었답니다. 공동경비구역의 남한 쪽으로 막 그 차를 타고 혼자 왔는데 속력이 굉장히 그 강했대요. 세게 달리다 보니까 바퀴가 자동차에서 다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이제 가장 레이티스트를 보도하는 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차가 이제 도랑에 그 빠져버렸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군인이 집 사이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남한 쪽으로 막 간 겁니다.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보니까 4명의 북한군이 도망치는 자신들의 그 군인들을 쫓아와서 AK-47까지 이제 막 발사를 해서 한 40발 정도를 발사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유엔군 측의 시큐리티 카메라를 다 분석을 하고 미국 언론이 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문점 그 남한군 그 초소로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서 이 북한군이 움직였고, 총을 뭐 5발이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어깨, 배, 팔꿈치, 그렇게 총상을 입고도 이제 50야드 이 한국군 그 초소 쪽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20분 뒤에 이제 한국 군인이 기어서 이제 그 군인에게 가서 안전하게 이 한국 쪽으로 옮겨와서 뭐 아주병원인가요? 그곳에서 뭐 한국 뭐 최고의 수술팀에 의해서 지금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었고 혼자 그 숨도 못 쉬었답니다. 장도 막 손상이 되고 한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고, 지금도 중태이긴 하지만 아마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료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귀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평화의 마을 쪽인 거죠. 그 비무장지대. 열흘 정도는 지금 병원 의사들이 더 지켜봐야지 된다고 하고, 수술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수술도 더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서 북한군이 남한 쪽으로 귀순한 경우가 2007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막 쫓아가면서 총을 쐈다는, 이게 1953년도 이후 처음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유엔 뭐 미군 사령관도 리뷰 중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곳이 그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매년 뭐 1,000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그 탈북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국 여행 비자를 갖고 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그리고 한국군이 아무런 그 대응 사격을 하지 못했다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 하는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레이티스트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 그 루이지아나에 살고 있던 58살 A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으로 결국은 이제 가려고요.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남한 쪽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민간인 그 출입 통제 구역이요, 민통선, 그 Civilian Control Line, 여기서 이제 그 비무장지대 그쪽이 한 2.5마일 넓이가 그 정도 되잖아요. 한 1마일 그쪽쯤에서 체포가 됐는데, 원래 이제 그 경기도 연천이니까요. 연천의 시민이 누군가가 그 북한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그 남한 쪽에서 체포가 된 건데 지금 몇 번 그 조사를 받았겠죠.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런 정도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 A라는 사람은 사흘 전에 서울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날씨가 나빠서 이제 그쪽에 가지 못했고 뭐 이런 그 시간과 겹치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남한의 그 비무장지대 이런 것이 위험할 수도 있구나 하는 쪽에서도 지금 포커스를 두고 뉴스를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셉 윤 미국 국무부의 대북 그 특별 대표가 한국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한미 6자 회담 수석 대표 회의를 이제 뭐 하게 될 텐데 뭐 제주도인가요? 어디에서 하게 될 텐데 이 사이에 어제 그 영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아주 긴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요. 북한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쳤나? 이렇게 궁금해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뉴 아메리칸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이 지금 뭐 미국이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채널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그 백 채널 민간 채널 가운데 하나인데 이곳을 그 책임지고 있는 디렉터인 수잔 디메지오 씨가 여러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몇 주일 전에 이제 북한이 조셉 윤 그 미국 측의 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 이제 대화를 해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제안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뭐 아주 그 경멸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발언한 것 그리고 뭔가 또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내가 숏 팻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올드라고 하는가 이런 그 모순적인 발언 내지는 그 위협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니까 대화의 창이 좁아진다 하는 게 지금 그 민간 그 재단의 국장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어제 그 텔레그래프도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하죠? 북한식 표현 잊었네요. 뭐 미친 늙다구리? 네. 정말로 미친 게 아닌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말을 뒤집는가. 이런 점 혼돈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그래서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돌아와서 일단 아웃라인만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아시아 그 순방 다 그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에 오는데 미국에 와서는 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세금 감면안,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 아주 그 중간층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을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 언론이 총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아시아 방문 기간 동안에 러시아와는 잘 지내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과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또 약간 다른 입장도 보냈고 필리핀 대통령과도 잘 지내겠다고 했고 러시아에 관해서는 이제 그 두 가지 반대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 말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정보국의 발표를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중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국은 17개 정보국이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그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FBI도 그 대선 예비선거 기간 중간에도 그 계속 그 트럼프 그 캠프와 러시아와의 연계설 같은 것을 의심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안 했다 하는 말도 믿고 정보국의 말은 정보국은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말을 다 믿는다면은 이것도 또 혼돈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보국의 말을 믿는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그 바뀌어진 겁니다.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정보국 다 틀렸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그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 파악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미국 정보국도 같이 가야지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미국의 그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됐지만 그 대통령 아래에 있는 부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가가는 분위기는 보이는데 이게 그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는 모순적인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봐야지 되는 거죠.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3년 남았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아시아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무역 딜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사설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저널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팍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무역 딜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미국은 양국 간의 무역 협정만 한다는 것이 결국은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리를 중국이 확 차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더 깊이 이해해야지 될 부분이, 무역에 있어서는 자그마한 무역이나 큰 무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무역 협상은 우리 손에도 달려 있지만 저쪽 상대방 손에도 달려 있다. 미국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그 지지하는 그 팍스라던가 아니면 월스트리트저널도 무조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역 협정 같은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그 복잡하기는 하지만 오늘 한 번은 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웃라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케이블 뉴스는 뭐 24시간 방송이니까 자세히 전하지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위킬릭스와 접촉을 한 이메일,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위킬릭스가 예를 들어 DNC의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같은 것을 쫙 그 폭로를 했는데, 그것이 위킬릭스는 아니라고 하지만 러시아에서 위킬릭스에 줬다는 게 그런 것이 미국 정보국이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에서 준 그것을 가지고 폭로를 한 위킬릭스를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그 위킬릭스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뭐 후보 당시의 그 참모로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불법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연방 법무장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 뉴스와 뭐 여러 군데서 그렇게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서 원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과연 그 우라늄 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임명하지 않을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엘라바마주의 그 열 몇 살 소녀들과 계속 데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후보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미국에서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백인들도 깜짝 놀라는 미국의 그 복음주의 사회에서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남녀 관계의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의 문화가 따로 존재하더군요. 잠시 뒤에 이런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세라 허캅이 백악관 대변인이 3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36살 맞네요. 36살 여성이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백악관의 공보국장도 지금 29살, 경험이 그 분야에 전혀 없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스티븐 밀러 대통령의 연설문도 작성하고 특히 이제 외교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31살이고, 또 대통령의 또 다른 자문 자레드 쿠시너 사위도 36살이고, 또 다른 자문 딸 이방카도 36살이고, 이 부부는 동갑이에요. 전부 30대, 20대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또 뭐 불쾌하게 생각할 게 상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때 그 핵단추 같은 것을 혼자 누르는 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밥 코커 그 상원의원 이제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요. 그 의원의 주도로 지금 상원에서 심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프 세션스 그 연방 법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다시 나왔는데 다 그 러시아 스캔들 때문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뭐 트럼프 진영이나
아니면 또 힐러리 진영이나 어떤 형태로든 상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싸움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면서 갖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게 외국 정부와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법에 위반되면서 그런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나는 만난 적이 없다. 또 러시아 전 외무장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만난 게 딱 그 증거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그 당시에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난번에 그 FBI에 내가 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서 외교 자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도 만나게 하려는 이런 것을 영국에까지 가서 했고 이런 것을 진술을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뭔가 거짓 진술을 했었다라고 지금 FBI 그 진술을 거짓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그런 또 젊은 그 사람도 젊네요. 31살인가 그렇죠. 외교 자문이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어요. 세션스가. 나는 그가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세션스 장관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아니다. 기억한다. 그때 그 자문이 이런 미팅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세션스가 그건 아니다 하고는 그것을 묵살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오늘 지금 상원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언론 보도 보고 나니까 내가 기억이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빙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연방 법무장관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연방 법무장관이 클린턴 파운데이션,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까지 다 연결되는 러시아의 미국 우라늄 채굴권을 20%를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러시아 회사가 원래 캐나다 회사였는데 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가? 국무부도 19개 승인하는 부처 가운데 하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모든 부처의 헤드라는 그 책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 우라늄의 20%를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false입니다. 그 채굴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우라늄을 미국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에 19분의 1의 결정권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만 뭐 상무부 부서 뭐 다 재무부 다 이제 예스를 한 그런 것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때 남편이 클린턴 재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 돈 많이 이 러시아 사람들 관련자들 또 캐나다 우라늄원 관련자들 돈 많이 넣게 하고 이것을 승인을 해줬는가 19분의 1표를 행사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미 그 편지를 보냈어요. 선을 넘었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 법무부의 조사에서는 넘지 않았다였는데 그 법무부는 오바마의 법무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오바마의 법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선거 캠페인 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인 빌 클린턴을 어느 뭐 텍사스 어느 그 공항에서 그 공항 활주로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이슈에서 그 법무장관도 로레타 린치도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에는 이게 지금 큰 일로 다가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위키릭스와 선거를 하는 동안에 지난해 9월부터 올 여름까지도 위키릭스가 주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러면 이 어떤 때는 트럼프 주니어가 큰아들이요. 그 답을 보내기도 하고 거의 안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몇 번은 보내기는 한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예를 들면 이런 대화들입니다. 위키릭스가 트럼프를 돕겠다. 뭐 여러 가지 그 DNC에 관한 이메일을 더 폭로할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반 트럼프 조직이 구성되고 있는데 하면은 이제 그 트럼프 아들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주변에 좀 조사를 해보겠다 하고 그리고 위키릭스가 세금 보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세금 보고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충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하이 도널드 뭐 아들 이름 되면 하이 도널드 하면서 너와 너의 아버지가
위키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참 고맙다. 앞으로도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위키릭스가 얘기하는 거 얘기하면 좀 지원해달라는 식으로도 하고요. 선거 당일도 위키릭스가 저도 승복하지 말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그 관계자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미팅을 했잖아요. 그게 언제였었죠? 6월 달인가? 그것도 뭐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위킬릭스가 참 안 됐다. 너희 지금 아주 그 골치 아프겠구나. 그런 얘기를 보는 게 참 그 안 됐는데 차라리 그 뉴욕타임스가 그 이메일 러시아 관계자들과 트럼프 너 아들이 주고받은 것을 뉴욕타임스가 어차피 보도를 할 거니까 뉴욕타임스가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발표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도 보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트럼프 주니어가 그런 이메일을 발표도 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잡지 아틀란틱이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지금 전부 이것을 이슈화하고 애틀란틱이 발표를 하니까 또 트럼프 주니어가 팍스뉴스는 애틀란틱이 발표한 것이 너무 부분적이다 하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그것보다 이제 더 그 이메일 주고받은 것을 더 많이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팍스는 트럼프 주니어가 더 많이 공개했다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다른 언론들은 트럼프 아들과 위킬릭스가 왜냐하면 위킬릭스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러시아에서부터 받았다고 미국 정보국의 결론은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이게 외국 정부와 그러면은 다 연관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고는 지금 루이지아나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로이 무어라는 전 엘라바마주의 대법원장을 했었던 사람이 또 다른 여성이 등장했어요. 지금 56살이고 16살 때 15살 때부터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이 모어가 자기 부검사라고 하면서 날마다 와서 꼭 앉는 자리에 앉는데요. 앉아서 막 힐끗힐끗 흘겨보기도 하고 손님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와서 끝날 때까지 있고, 어느 날인가는 그리고는 아주 좋은 말 해주고, 또 학교 이어북에다가도 본인이 썼어요. 본인 글씨. 그 글씨는 요즘 사인과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너무 스윗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어느 날인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그 차를 탔는데, 프리웨이를 타지 않고, 식당에 저 뒤에 파킹을 하고, 몸을 더듬고, 머리를 잡아채서, 자신의 몸 부위에 가져다 대고 반항을 하니까 거의 목을 조르려고 하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멈췄다. 진술인 거예요. 이 여성의 어제 라이브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모어가 이 여자를 풀어주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문을 잠궈버려서 못 도망갔대요. 문 열어주고 내동댕이 치고 차가운 바닥에 아마 겨울이었는가 보죠. 그러면서 한 말이 이 30몇 살의 남자가 16살 소녀에게 너는 어린아이야. 나 누군지 알아? 나 어떤 카운티에 검사하거든. 부검사거든. 네가 오늘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은 너의 말을 믿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중요한 이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폭행에 관련된 거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멍이 들었다. 그래서 또 이 여성이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시스터에게도 얘기하고 엄마에게도 얘기하고 지금 남편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이열북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이 무어는 그런 일 없었다. 또 페이크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그에게서 거리를 두는군요. 어제는 이제 상원 의장이 거리를 당연히 둬서 물러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폴 라이언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은 그를 좀 지지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면서 로이 무어는 지금 어제 증언을 한 여성과 함께 나타난 변호사가 글로리아 얼레드거든요. 항상 이런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등장을 하는 그런 여성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는 상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벤 칼슨
주택부 장관도 이제 더 이상 그 로이 무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로이 무어가 예전에 그 30대 때에 너무 많이 소녀들을 쳐다보고 그 압박을 줘서 어느 몰인가요? 뜻은 몰이라는 곳에서 출입 금지를 시켰답니다. 10대 소녀들이 이 몰에서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맨날 와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너무 그 찐덕찐덕한 눈길도 싫고 아주 그 받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시켰는데도, 출입 금지를 시켰는데도, 그런데도 나중에 계속 어린이들을 쫓아다녀서 이제 그 관련, 그 당시에 경찰이었던 사람이 보면 알려줘라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했고 했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그 기반의 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 무어 후보를 계속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10대 소녀와 30대의 남자가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장려하기도 하고요. 아무런 문제를 삼지도 않는 문화가 엘라바마뿐만이 아니라 미국 복음주의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답니다. 잠시 뒤에 정말 그 믿기 힘든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지난 주말부터 여기저기서 특히 뭐 LA 타임즈의 기고문이라던가 미국의 복음주의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뉴스가 많으니까 전해드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쯤은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지금 이제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여러 군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에 대한 특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심판이 너무 늦었다라고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 남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그 복음주의, 특히 이제 그 홈스쿨링도 하고 이런 가정에서는 10대 중반의 소녀와 이제 성인의 결혼과 연애를 뭐 괜찮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 후보 같은 경우도, 엘라바마 상원의원 후보 같은 경우도 내가 소녀들과 데이트는 했는데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데이트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허락을 하면은 그렇게 그 10대들이 성인 남자와 그 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원론주의 교회요.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펀더멘털리스트, 바프티스트 교회 같은 데서는 10대 피해자가 나오고 누군가가 임신을 하고 하면은 이 10대 소녀가 성인 남자를 유혹했다고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실제로 인디펜던트 펀더멘털리스트 바프티스트 대형 교회의 목사인 잭 스캇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석방돼야지 된다. 16살 소녀를 추행한 혐의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16살 소녀가 나의 본능을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5살 소녀가 임신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내가 나의 잘못을 일으켰다는 죄를 고백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주말 일요일이었어요. 캐플린 브릿빌씨라고 뭐 홈스쿨링이라든가 정책 분석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아주 긴 그런 오피니언에서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빌리 그레암 목사가 복음주의 목사의 손주인 딸의 아들인가 봅니다. 모즈 티치비지안 디지안이 얘기하기를 개신교도 어린이를 카톨릭처럼 학대한다.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카톨릭보다 심하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 복음주의 교회의 성학대 뿌리 뽑기를 앞장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기구를 이끌고 있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의 손주가요. 약자로 하면은 뭐 그레이스 이런 게 되더군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워싱턴 포스트에도 여러 전문가들의 말이 인용이 돼서 원리주의, 이 근본주의의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남자들이 10대
10대 소녀와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거. 오히려 이제 그 순결을 15살 이때쯤 결혼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부모들도. 순결을 잃기 전에 남자로서는 그래서 어떤 그 여성들은 포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4살과 17살 데이트 해야지 되나? 뭐 이런 거. 이게 사실은 또 그 로이 모어 그 후보에게 17살 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한 여성이잖아요. 엄마에게 물어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그 모어 판사가 아니라 검사는 34살이었으니까 엄마가 너는 정말 럭키한 거리야. 그렇게 프로페셔널 잡도 갖고 하니까 하면서 데이트하라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도 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는 선까지 넘더라 하는 것이었는데 어린이 결혼에 대해서 책을 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의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남부에서는 어린 그 소녀 결혼이 아주 그 뿌리가 깊어서 앞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하고 왜냐하면 여성의 역할을 복음주의에서 와이프, 주부, 아이 낳는 사람으로 봤고 남자를 돈 버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15살, 16살 때부터 소녀를 훈련시켜서 어린 동생들도 돌보게 하면서 결혼시키는 준비를 했는데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한국에서도 여성은 뭐 결혼 뭐 최고로 결혼 잘하면 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도 21세기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물론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30대의 남자와 10대 소녀가 데이트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주가 뭐 특별한 경우에는 18살 미만이라도 결혼을 허용을 하잖아요. 부모가 허락한다던가 하면은 그렇기는 하지만 1970년대에도 이렇게 30대가 10대들과 데이트하는 것은 좀 아주 커먼한 일은 아니었다는 그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전통은 사실은 예전에 농업이 기반이 되고 이런 곳에서는 아들은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뭐 빨리 시집 보내기도 하고 아들은 갖고 있기도 하고 끌고 있기도 하고 우리 그냥 다정한 표현으로요. 집안에. 근데 이것도 뭐 남녀 비율이 있는데 이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농장 일이 그 전통이 농장 일이 일손이 덜 중요해져도 기계가 다 하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보수 종교 그룹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의 그 처녀성 같은 것도 많이 얘기가 돼서 20살 되면은 너무 늦었다. 처녀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와이프를 맞이하기는 하는 얘기도 있대요. 처녀성은 혼자만 지키는 건가 봐요. 여자 혼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가서 가장 큰 대통령의 임무를 했다 하면은 UCLA 농구 선수들 지금 잡혀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다 왔는데 루이비통 스토어에 가서 선글라스 훔쳐서요.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가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LA 레이커스의 루키인 론조 볼 동생도 지금 잡혀 있답니다. 리엔젤로 볼. 이 볼 패밀리가 굉장히 유명한 패밀리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중국의 법 시스템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진행되고 외국인을 보호하지도 않고 하는데 대통령이 특별히 좀 선처해 주십시오. 뭐 돈도 많고 한 가문의 자식인데 리엔젤로 볼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 훔쳤겠어요. 어떤 젊은 선수들의 어떠한 뭔가 객기 플러스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몇 주일 있으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2018년에 월드컵이 더 재미있어질까요? 재미없어질까요? 이태리가 1958년 이후 처음에 정말 아주리 군단이 지금 떨어졌어요. 스웨덴에. 미국이 얼마 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못 나가게 됐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뭐 독일과 타이잖아요. 브라질 빼고 그 다음이다 하는데 못 나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32개 팀에서 29개 팀 찾거든요. 그러면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랄리아, 온두라스, 뉴질랜드, 페루 가운데서 3팀 나오겠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